전남의 7개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또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발표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 상당수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인증 사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인사차별 철폐와 균형 발전 기대 등으로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 전화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주에 이어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가 추가로 4곳 더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선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소비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산란계 농장 단지입니다. 나주에 이어 이곳에 있는 달걀 농장 3곳에서도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각 0.272ppm, 0.041ppm, 0.024ppm으로 기준치를 최대 27배 초과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장에서도 기준치보다 많은 0.023ppm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충제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사용한 농장은 전남 지역에선 나주와 화순 등 모두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비펜트린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해합니다. 저희가 쓴 부분들에서 성분이 나왔으면 이해를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바로 그 조치를 공격적으로 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쓴 제품이 아니에요. 성분이 안 돼 있어요. 전남 97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 축산당국은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농장을 잘못 발표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오류라며 바로잡았습니다. 몰라요. 지금 가면 폭포가지고 좀 같이 지금 좀 품질 관리하고 가보려고요. 어제 통화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고 아무도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뭔 짓인가 몰라. 살충제 달걀 사태로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엉터리 발표에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살충제 파동은 친환경 인증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곳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과연 믿고 먹을 만한 게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산란계 농가는 전남 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2곳입니다. 이 가운데 28곳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무항생제 축산물입니다. 항생제나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먹여서 사육한 축산물이란 뜻입니다. 살충제를 포함한 유기합성 농약 성분을 축사나 주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친환경 제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그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원가가 너무 비싸고 또 듣지도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인증 이후에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현행 규정에는 연간 1년 이상 잔류농약과 항생제 사용 유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검사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1년에 1회씩만 검사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의 21배가 넘은 나주 공산 농가의 경우 올 초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방제대로 예전에는 썼어요. 지금은 이제 친환경 인증 받고 깨끗하게 하고 하니까 지금 안 쓰는데.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스템을 보강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먹거리조차도 제대로 믿고 먹지 못하는 현실은 먹거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호남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용고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 때와는 달랐습니다. 각본 없는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의 답변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사와 다짐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권위를 내려놓고 소통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렇게 대중들한테 더 알려줄 때 그 진실성이 저희들한테 더 와닿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민과 약자를 우선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안부나 그런 거 챙기실 때 잘한다고 생각하죠. 전과 다르잖아요. 특히 호남민의 평가는 더욱 후합니다. 국정수행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줄곧 90% 이상을 유지했고 전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5.18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인사차별을 없애고 균형 발전의 의지를 밝힌 점들이 호남의 기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죠, 양반. 참 대통령 중에 최고예요, 최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최고의 지지를 받다가 임기 말에 지지율이 6%까지 추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는 그래서 두고두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현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큰 물결을 일으켜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대승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새 판짜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정동영, 천정배 후보로는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올해 헝가리 수영대회는 관중 통원 등 대회 흥행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없진 않았는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회를 잘 치러냈는지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그 해법을 전합니다. 헝가리 수영대회는 흥행 면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선수권 대회는 당초 기대했던 35만 명 관중을 훨씬 뛰어넘은 45만 명이 몰렸고 선수 10,000명이 등록한 마스터즈 대회는 역대 두 번째로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도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보니 이 같은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대회가 꼭 유리한 조건에서 치러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2017년 대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멕시코가 재정 문제로 개최권을 반납한 탓에 헝가리가 느닷없이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통상 유치에서 개최까지 6년의 준비 기간이 걸리지만 헝가리는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의 한계. 조직위원회는 대회 흥행을 위해 지역의 모든 문화와 행사 역량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약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락 페스티벌과 F1 대회, 불꽃축제 등의 문화 행사와 축제에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병행 배치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Spectators visiting the country and also through the broadcast, through the media, we are sure that the message reached a lot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at Budapest and Hungary is worthwhile visiting. 헝가리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지원 역시 난관을 헤쳐나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리 지시로 입장권 가격을 크게 낮췄는데 이것이 흥행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The ticket price, it was really cheap at the end, but it came from the Prime Minister of Hungary. He said that he wants every Hungarian person to come and afford to buy a ticket. So the cheapest ticket was like €1.5. 헝가리에서 만난 선수들에게 광주에 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온다는 이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Okay, yeah. But we usually go. So Maybe you will come to Korea Yes, in yes. Gwangju. Yeah. Yes. Yeah. Heard about Gwangju? No, sorry. Oh, okay. It's the money because it's very expensive to go there. So I will try to find some money. 세계인들이 광주를 잘 모른다는 점 외에도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한 입지적 약점, 게다가 얇디 얇은 국내 스포츠 저변은 광주의 약점입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정부의 지원 등은 광주의 강점이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주가 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시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배포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YMCA가 신고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YMCA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을 포함해 전국 67개 지역 YMCA에서 전두환 회고록 신고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고 현장 방문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점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이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환자 86살 이모 씨 가족에 따르면 요양병원 직원 A씨는 지난 7월 병원 과장에게 3층 병동의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상을 삭제한 뒤 2층 CCTV 영상을 3층에 바꿔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3층은 치매 환자가 폭행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이며 피해 가족들은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실시된 2차 수중 수색 하루 만에 유류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해저면 준설 작업을 벌여 옷과 슬리퍼 등 유류품 5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80여일 만에 재개된 수중 수색은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에서 핵발전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례했을 때 전력